안녕하십니까. 명지대학교 이누서입니다. 우선 발표에 앞서서 저는 제 개인적인 소개를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이 자리는 이제 한옥에 대해서 앞으로 나아갈 일들도 생각을 하고 어떻게 지어질지 같이 토론하는 정말 소중한 자리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전통 한옥을 공부한 사람은 아닙니다. 저는 그 건설에서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CM이라고 하는 건설 관리를 전공한 전공자입니다. 건설 관리는 일반적으로 굉장히 복잡하거나 규모가 큰 건설에 있어서 공사비, 공사 기간 등을 예측하는 것을 도와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부서인데요. 저희는 그 한옥 과제를 통해서 하나의 팀으로서 한옥에 대한 공사비, 공사 기간, 시공법에 대해서 같이 연구를 하는 데 참여를 했었고요. 그 자료를 바탕으로 오늘 이렇게 발표를 드리게 됐습니다. 그래서 다소 전통적인 이야기보다는 현대적인 이야기가 조금 많이 적혀 있고, 또한 공법 또는 공사 금액에 대한 이야기가 주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감히 건설 제목을 전통 한옥이 해답인가요? 라는 제목으로 지어봤습니다. 이는 어떻게 보면 예스냐 노냐라는 답을 묻는 질문인 것 같이 보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무엇의 해답이 전통 한옥인가? 라는 반문의 질문으로 이와 같은 제목을 지어봤습니다. 발표에 앞서서 먼저 제가 오늘 사용하고자 하는 자료가 국토교통진흥원에서 2009년부터 2012년 45개월가량 진행되었던 한옥기술개발 과제의 일부임을 밝힙니다. 당시 과제는 명지대학교 한옥기술개발이라고 정중앙에 있는 연구단을 기준으로 해서 그 설계를 하고 모델을 개발하는 팀과 그것을 시공하고 공법 및 건설 정보 등을 구축하는 팀, 그리고 설계와 시공을 지원하는 통합 정보 시스템 팀, 그리고 한옥의 성능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기술을 개발하는 기술팀으로 구성이 되어서 진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발표자인 본인은 통합 시공 시스템 개발로서 시공과 시공에 들어가는 금액 또는 공법 등을 축적하고 그것을 관리해 나가는 연구를 진행해 왔습니다. 그래서 그 소제목으로 한옥 지어보기 무엇이 달라졌나요? 저희가 45개월간 진행했던 연구과제를 통해서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됐고 변화가 됐는지를 간단히 소개해드리고자 당시 자료를 재편집해서 발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는 그림은 명지대학교 안에 그 당시 지어졌던 한옥들의 모습입니다. 이쪽에 2층, 부분적으로 2층으로 보이는 부분이 실험 한옥으로서 지어진 건물이 되겠고요. 이쪽은 전통 방식을 그대로 유지해서 지어진 건물이 되겠습니다. 현재 사진에는 없지만 이 전통 한옥을 짓고 실험 한옥을 지은 후에 시범 한옥으로서 서울에 있는 은평구에도 한 채 2층 건물을 지었습니다. 한옥에 대한 생각은 분명히 굉장히 다양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전통 계승, 그리고 그것을 유지하고, 앞선 발표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기존에 있던 한옥을 새로운 모델로 변형시켜 나가면서 새로운 모델을 끌고 나갑니다. 그리고 그 한옥을 신축이나 다른 방식을 통해서 보급, 확산하여 한국 내에 더 많은 한옥이 지어지는 것을 검토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때문에 이 한옥에 최근에 많은 관심에 의해서 정부의 지원을 통해서 많은 한옥들이 보급 확산되는 방향을 찾고 있습니다. 여기 보이는 막대 그래프는 굉장히 간단한 그림입니다. 빨간색으로 굉장히 높은 막대가 하나 있고요. 굉장히 비슷하게 파란색 2개, 그리고 주황색 하나가 있습니다. 이 그림은 어떤 건축물의 평당가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3.3m 자승에 한 평당 들어가는 공사비의 계획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빨간색 막대 그래프는 굉장히 높고요. 약 3배 정도의 크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그림은 전통 한옥, 그리고 아파트, 미국 목조주택, 그리고 일본 목조주택에 대한 평당 단가를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단가가 지금 지어지고 있는 모든 건축물을 대표한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여기에 있는 평당 단가 1,200만 원은 좀 전에 말씀드렸던 명지대 안에 구축하였던
전통 한옥의 당시 공사비를 기준으로 나타내고 있고요. 아파트는 국토교통부에서 공개하고 있는 아파트의 평당 단가 350만 원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 목조주택과 일본 목조주택은 이런 골조, 마감, 내부 마감, 지붕, 창호 이런 냉방시설 등의 공법에 따라서 요런 기준의 공법으로 했을 때의 금액 등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금액이 전통방식, 당시 명지대학교 안에 지어진 전통방식의 금액이 1,200만 원으로 상당히 높았습니다. 저희는 그런 고민을 했습니다. 고급화 확산을 해야 되는데, 신축 공사를 해야 되는데, 이와 같은 땅도 비싼데, 거기에 건축비도 1,200만 원이라는 고민을 했습니다. 따라서 확산과 고급 입장에서 본다면, 이 건축비를 어떻게 하면 감소시킬 수 있을까에 대한 그런 고민으로 연구를 진행하였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골조부에서는 모두 그 콘크리트의 아파트를 제외하고는 모두 그 목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보면 같은 관점으로 볼 수 있을 거예요. 마감, 벽체 부분의 마감을 이야기하는데요. 마감 부분에 있어서는 진흙이나 회벽을 사용하고 다른 곳에서는 공장에서 제작된 단열 성능을 높인 그런 제품들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지붕에서는 목구조만으로 봤을 때는 비슷하게 기와나 그리고 미국은 특수하게 그 방수로 성능을 높인 그런 재료가 사용이 되었습니다. 난방은 한국은 전통 온돌 방식, 나머지는 공기순환 방식을 통한 냉난방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시 저희는 목표를 다음과 같이 세웠습니다. 공사비를 700만 원 이하로 낮춰서 한옥을 지을 수 있을까? 그리고 공기를 120일로 목표로 세우고 120일 동안 공사를 완료할 수 있을까? 약 4개월 동안 지을 수 있을까? 그리고 거기에 들어가는 자재들을 공업화를 시킬 수 있는 방법 또는 공업화된 자료를 최대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 그래서 전통 한옥을 1,200만 원의 공사를 하고 그 옆에 있는 실험 한옥을 이와 같은 목표를 설정하여서 공사를 진행하였습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2층 부분이 있습니다. 현재 실험 한옥을 지을 당시는 부분적인 2층을 적용하였습니다. 하지만 당시에도 상당히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져주시고 2층이라는 부분은 한옥에 없고 2층이라는 것을 놓으면 전통 한옥이 아니다라는 여러 가지 의견과 그 관심을 가져주셨고요. 저희도 그런 부분을 상당히 고민을 했지만 한옥이 나아가는 데 있어서 단층만이 아니고 높은 공사비를 낮추기 위해서는 2층, 3층으로 넘어가는 한옥 형태도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부분적인 2층으로 적용을 했습니다. 조금씩 상세하게 내용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쪽이 전통 한옥이고요. 이름은 옹고제라고 명명을 했고요. 두 번째는 좀 전에 말씀드린 부분적으로 2층으로 지어진 실험 한옥, 지신제라고 명명을 하고요. 은평구는 지금 은평구 한옥 마을 안에 구축을 해 두었고 전부 다 2층으로 지어졌습니다. 형 단가로 보면 1,200만 원, 700만 원, 700보다 조금 안 되는 680만 원의 평당가를 공사를 하였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단가는 담장을 제외하고 조경, 토목을 제외한 금액임을 미리 공지드립니다. 따라서 여기서 말씀드리고 있는 평단가는 순수 공사비에만 들어가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경상비가 제외되어 있습니다. 모두 형태는 기역자를 썼고요. 그리고 맞배지붕을 썼고 난방 같은 경우는 처음에는 아궁이 일반적인 그 전통 온돌 방식이었고 두 번째는 전기 방식, 세 번째는 온수 방식, 아파트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온수 방식을 사용을 했습니다. 석가래 부분에 있어서는 다 원형 석가래를 사용을 하였고요. 다소 이제 철물들이 접합되었습니다. 여기 있는 그림은 당시 지어졌던 새 건물에 대한 금액을 비교하고 있습니다. 한눈에 보시기도 알겠지만 목구조 부분과 지붕 부분에 있어서 새 건물의 금액차가 가장 큰 폭으로 나타납니다. 지금 주황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부분은 전통 한옥의 금액이 되고요. 파란색은 실험 한옥, 초록색은 마지막에 지어진 은평구의 시범 한옥의 금액이 됩니다. 저희는 공사비를 낮추기 위해서 매진을 했고 그 부분 중에서 목구조 부분에 대한 금액을 큰 폭으로 감축을 시켰고요.
지붕부에 대한 큰 폭의 감축을 시켰습니다. 이 층부 같은 경우는 마찬가지로 목구조였지만 전통 한옥은 목구조 1층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금액의 변동이 조금 다른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각 부분별로 그 금액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는 연구기관이 기본적으로 건설 관리에 있습니다. 이렇게 세 채로 전혀 다르게 지어진 건축물의 공사비를 1대1로 비교하기란 사실 굉장히 어렵습니다. 하지만 이것을 위해서 저희는 신한호 건설 정보 표준 분류 체계를 개발하였습니다. 그 분류 체계는 이름이 분류 체계라 상당히 어렵게 느껴지시겠지만 기준을 하나로 세운다라는 의미입니다. 예를 들면 어떤 분은 마감에 이장공사로 들어가는 벽지를 넣을 수 있고 또 어떤 분은 목재를 지붕 이하까지의 목재를 목구조에 공사비를 넣고 석가래는 지붕 공사에 반영하시는 분이 있고 그 모든 기준이 뭐 맞다 틀리다가 아니고 그 모든 분들이 조금씩 다르게 내역서를 작성하기 때문에 1대1 비교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것 때문에 저희는 분류 체계를 하나로 만들어서 신한호 표준 분류 체계를 만들어서 그것을 기반으로 공사비를 비교하고 공법이 무엇이 달라졌나를 비교했습니다. 전통 방식으로 지었을 때는 잘 아시는 것처럼 소속해 강의 다짐으로 해서 기초공사를 하였고요. 그 다음에는 온통 기초를 콘크리트로 공사하였고 줄기초로 공사를 하였습니다. 금액부분은 소폭으로 주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을 통해서 소석회가 다소 품질적인 균일성을 확보하기가 어렵지만 콘크리트가 훨씬 일반적인 재료로서 균일성을 제공할 수 있었기 때문에 반영을 하였고요. 잘 아시는 것처럼 건축물에 있어서 뭐 기초 부분의 중요성은 얼마만큼 강조를 해도 가장 중요한 부분이 되겠죠. 기초 부분은 건축물의 전체 하중을 땅으로 전달해야 되는 부분이고 저희로 인간으로 이야기하면 몸의 하중을 땅으로 전달하는 그런 신발 역할을 하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그 콘크리트를 사용해서 기초공사를 진행을 하였습니다. 두 번째는 목재입니다. 목재부에 있어서는 전통 방식에 있어서는 원목을 사용해서 현장에서 치목을 하였고요. 그 다음에 실험과 시범한옥에 있어서는 원목 그리고 집성목을 사용하였고 철물로 접합부를 접합을 하였습니다. 이 부분에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공사비가 큰 폭으로 줄일 수 있었습니다. 여담입니다만 친구가 너는 건축 한옥 관련된 일을 하니 내가 너에게 집 짓는 걸 한번 의뢰해보고 싶다. 이유는 한옥을 짓자고 일반 건축가에게 물어봤더니 의뢰를 했더니 자기도 모르게 원목을 사용 안 하고 집성목을 사용해서 자기를 사기칠까 두렵다라는 이야기를 했고 너는 그러지 않을 거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저의 답은 그럴 수 없다였습니다. 이유는 모든 분들이 생각하시는 물론 원목의 크기에 따라 다르겠습니다만 원목보다는 집성목의 가격 자재값이 더 비쌉니다. 그래서 만약에 원목으로 공사한다고 그러고 집성목으로 사기쳤다면 득을 보신 거가 되겠죠. 하지만 일반적으로는 원목에 대한 한옥의 그리움이 더 큽니다. 이유는 그것이 만들어낼 수 있는 곡선의 아름다움이라든가 여러 가지 균열의 아름다움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구조적으로 보나 유지 관리면으로 봤을 때는 집성목이 더 유리한 것이 많습니다. 뒤틀림이 적고요. 그래서 저희는 집성목을 사용하였고 현장에서 원목을 들여와서 그 낮춤하는 부분들을 다 치목을 하게 되면 현장에서 발생하는 공사비가 굉장히 높았고요. 그것을 강접합에 해당하는 이런 철물로 사용을 해서 철물 접합으로 하는 방식을 사용을 하였습니다. 하였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시면 공기는 다소 증가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는 현장에서 미리 치목을 해서 들어오는 기간까지 반영을 하였기 때문에 공사기간은 좀 높은 것으로 보이고요. 다음은 벽체 부분이고요. 벽체 부분은 일반적으로 전통에서 사용하는 습식으로 진흙과 회벽을 사용해서 시공을 하였고요. 하지만 실험한옥과 시범한옥에서는 건조 수축으로 일어나는 문제라든가 시공상 공기를 단축하고 공사비를 낮추고 단열적인 면을 성능을 높이기 위해서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그런 공법들을 사용을 해봤고요.
실험 한옥에서는 그런 일반 재료만을 사용을 해서 일반 공사 재료들만을 사용해서 단열 효과를 높이다 보니 마감이 조금 한옥적인 느낌이 떨어져서 그것을 황토 마감 발음을 할 수 있도록 공법을 조금 더 변경을 해서 새롭게 공사를 진행하였습니다. 바닥 온돌 방식에 있어서는 전통 온돌 방식을 사용을 해서 하였고, 다음 두 번째 실험 한옥에 있어서는 전기를 사용한 방식을 도입을 해보았습니다. 그다음에 전기비나 이런 큰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세 번째는 온수 방식으로 해서 도입을 했습니다. 여기서도 큰 폭의 공사비의 절감이 있었습니다. 저도 그렇고 아마 모든 분들이 그러실 것 같지만 한옥을 생각하면 역시 따뜻한 바닥은 버리기가 정말 어려운 것 같습니다. 이거는 뭐 앞으로 많은 연구를 통해서 개발이 되거나 방향을 잡아갈 거라고 생각합니다만 지방에 있는 한 채의 집을 일반적인 전통 방식으로 떼는 온도를 사용하는 건 큰 문제가 없지만 만약에 한옥이 보급 확산돼서 도시형으로 한옥이 다시 들어왔을 때는 그 장작을 떼거나 할 때 그을음이라든가 연기라든가에 대한 문제가 남기 때문에 이 방식은 조금 일반적인 방식으로 변경을 시켰습니다.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부분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지붕 부분이었고요. 지붕 부분에 있어서는 전통적으로는 일반적으로 진흙을 얹고 그 위에 한식 기와를 덮는 것이 일반적인 방법입니다. 잘 알고 계시겠지만 이렇게 했을 경우는 유지관리 면에서 상당히 어려움이 발생을 하고요. 또한 이것을 얹어줌으로써 지붕이 갖는 하중이 높아지기 때문에 드디어 또 전체적인 건축물을 아래로 눌러주는 역할을 해서 구조적으로는 조금 더 안전한 것도 있습니다. 하지만 지붕부를 경량화시키고 가볍게 한다면 그것을 받아주고 있는 기둥의 두께가 작아질 수 있고 그렇게 되면 공사비 절감도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지붕을 어떤 방식으로 하느냐에 따라서 건축물 전체 공법이 바뀐다고 해도 표현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중요한 부분이 됩니다. 첫 번째로는 저희는 전통 방식 그대로를 고수해서 공사를 하였고, 두 번째에서는 진흙을 얹고 그 위에 경량화된 계량식 한옥을 얹는 방식으로 시공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전남대학교에서 개발한 그 건식 방법을 사용을 해서 전체 지붕에 가볍게 만들어주는 작업을 했고, 이를 통해서 공사비 평당 단가를 큰 폭으로 줄일 수 있었습니다. 이 부분은 전체 공사비에 대한 비중을 나타냈고요. 앞서서 이야기 드렸던 세 가지 건축물이 아니고 지금부터는 그 중에 마지막에 지어졌던 시범 한옥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나타난 1층 또는 2층이라는 표현은 목구조에 대한 금액을 포함시키고 있고요. 1, 2층의 공통은 외부 벽이나 마감 등에 대한 단열 재료의 금액들을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붕과 기초, 그리고 일반적인 공통, 전기, 설비 등이 들어간 공통으로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목재 부분은 약 30%, 그리고 지붕 부분은 전체 공세부의 약 1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마지막 지어졌던 시범 한옥은 저희가 목표 설정한 것보다는 조금 길지만 기간을 142일 동안 시공을 해서 완공을 하였고요. 옆에 나타난 투입 160일은 연구 기간 또는 목재를 제작 주문하는 기간 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 마지막 실험 한옥을 지을 때는 저희는 전통 방식 그리고 실험 한옥을 통해서 저희가 고려했던 여러 가지 요소들을 저희가 만든 시나리오 표준 분류 체계를 통해서 어떤 방식을 택할 것인가, 공사비가 어떤 식으로 변동이 있을 것이냐를 비교를 했고요. 여기에는 현재 하나의 사례로만 넣어놨고요. 배포드린 자료는 아마 다양한 저희가 고려했던 내용들이 들어가 있을 겁니다. 물론 여기서 저희가 고려한 것이 전부를 놔두고 고려를 했던 건 아닙니다. 하지만 실험 한옥을 통해서 저희가 얻었던 그런 노하우들을 합쳐서 시범 한옥을 넣을 때 공사비를 낮게 해서 보급 확산을 시키려면 어떤 방식을 택하는 게 좋은가였습니다. 사실 잘 아시겠지만 각형 석가래를 사용하면 공사비를 더 줄일 수 있겠죠. 하지만 아직까지는 각형이라고 하면
각형 석가래가 들어가면 약간 중국집이나 일본집 같다라는 의견이 굉장히 많고, 그 부분에는 아직까지는 원형 석가래를 사용하는 것이 맞겠다라고 평가를 해서 원형 석가래를 사용을 했고요. 기와 같은 경우는 앞서서 공사비를 최대한 낮추기 위해서, 그리고 유지 관리단에서 좀 더 개선을 하기 위해서 그 전남대학교에서 개발한 그런 기와를 사용을 했습니다. 그 개발되어진 지붕에 대한 이야기고요. 이거는 그 시공 사진을 통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마 어떻게 보면 일반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기술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여기서는 더 전남대학교에서 고민을 한 부분이 공사비를 낮추고, 그리고 기둥 부분이랑의 연결을 생각하고 단열, 그리고 방수에 대한 성능을 어떻게 하면 개선할 것이냐, 시공을 더 간단하게 할 수 있을 것이냐를 고민을 해서 다음과 같이 단열재를 깔고 방수 처리를 하는 방식으로 해서 전체 지붕 구조를 경량화하고 가볍게 하는 작업을 진행했어요. 이런 계획을 했습니다. 이 지붕 이야기를 먼저 드린 이유는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전반적으로 건물이 가벼워짐에 있습니다. 이 가벼워짐을 통해서 물론 한국은 아직 지진에 그런 큰 피해가 있거나 두려움은 없는 국가이기도 하고, 또한 미국처럼 큰 태풍이 몰아붙이는 일은 없겠습니다만, 혹시 그런 일이 있었을 때, 큰 바람이 일어났을 때 지붕이 가벼워짐으로써 들림이 일어나진 않을까라는 고민이 있었고, 그를 통해서 전통문화대학교에서는 이런 철물을 이용을 해서 초석 부분과 기둥 부분을 철물로 긴결을 시켜서 혹시 바람이 아래에서 위로 불어쳤을 때 전체적인 구조부가 들리지 않도록 긴결부를 새로 개발하여서 적용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벽체 부분인데요. 벽체 부분은 점토를 빼는 대신에 최대한 단열을 생각하였고, 그 시공을 좀 더 간단하게 하는 방법을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무엇보다 중요했던 것은 바로 이런 접합 부분에 있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한옥은 기둥부와 그 벽체 부분의 재료가 상이합니다. 두 부분의 재료가 다르다는 것은, 이질 재료를 사용한다는 것은 온도가 여름에 덥거나 겨울에 많이 추웠을 때 두 재료가 소폭으로 발생시키는 축소나 팽창에 의한 두 재료 간에 떨어져 나가는 그런 틈이 생겨버리는 그런 문제가 생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벽체 부분이 기둥 안으로 파고 들어가서 더욱더 바람이 새어 들어오는 것을 막고 긴결낼 수 있도록 방법을 선택하였고 개발해서 적용을 시켰습니다.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보와 기둥 부분에 폼을 두어서 그 부분에 벽체를 설치함으로써 틈새로 새어 들어오는 바람이 적어질 수 있도록 그런 노력을 했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석가래와 석가래 사이에 있는 틈도 좀 더 수축 팽창 능력이 있는 그런 재료를 사용을 해서 고마기를 만들어서 틈새를 막아주었습니다. 바닥 부분은 1층 부분은 큰 문제가 없습니다만 목 구조의 2층 부분입니다. 2층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2층 부분의 바닥을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에 대한 고민을 했고요. 당시 저희가 적용했던 것은 ALC, 오토크레이브드 라이팅 콘크리트라고 해서 이름대로 콘크리트입니다. 하지만 다시 말하면 오토크레이브드, 쪄낸, 미리 공장에서 쪄서 현장에서는 엉기만 하면 되는 기공이 많은 가벼운 그런 콘크리트 재료를 사용을 해서 바닥부를 현장에서 간단하게 설치할 수 있는 방식으로 공사를 진행하였습니다. 여기까지가 저희가 시공했던 시공에 대한 이야기고요. 여기서부터는 저희가 지금 진행하고 있었고, 또한 이런 연구들이 어떤 식으로 적용돼서 일반인에게 찾아가고자 노력하고 있는지에 대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표준 분류 체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사실 표준 분류 체계의 필요성은 모든 건설에서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이유는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모든 건설 현장마다 다른 내역서의 양식을 갖고 공정표조차 다른 기준으로 작성이 되기 때문에 모든 정보를 하나로 묶어서 통상 얼마만큼의 공사비가 든다, 통상 얼마만큼의 기간이 든다를 정확하게 뽑아내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 건설 관리에서는 기본으로 두고 있는 것이 이와 같이 건설 정보를 하나로 묶어줄 수 있는 표준을 만들어주는 작업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와 같은 표준 분류 체계를 만들고요. 현재까지는 표준이라는 이름을 쓰고 있으면 표준은 아닙니다. 현재는 기준이라고 보는 것이 맞을 것이고요. 저희는 이것을 더 업그레이드 시켜서 표준화를 시켜가는 작업을 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서서 지금 현재 발표드리고 있는 모든 내용은 2013년도로 해서 끝난 과제에 대한 이야기이긴 합니다만 저희는 진흥원의 과제로 2단계로 한옥, 주거가 아닌 공공건축, 한옥형 공공건축물에 대한 연구를 추가 진행하고 있고요. 그 연구의 일환으로서 이 분류체계, 주거형으로 개발되었던 이 분류체계를 공공건축물이나 다른 형태의 건축물, 한옥으로 지어진 건축물을 같이 빨아들일 수 있는 그런 구조로 지금 개발하고 갱신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거에 대한 참고 자료는 여기 그 홈페이지 사이트에 들어가시면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표준 분류 체계는 단순히 표준 분류 체계로서 그냥 모든 정보를 끌어주기만 하고 끝날 것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최근 건설에서 많이 사용되고 있는 BIM이라고 해서 Building Information Modeling이라고 하는 개념인데요. 그 하나의 건축물을 도면화, 3D로 된 도면화를 시키고 이 부재 하나하나마다, 공간마다 갖고 있는 이 번호를 기준으로 해서 모든 구조적인 정보, 시공적인 정보, 공사 비에 대한 정보, 이 모든 것을 엿보자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는 건설 관리이기 때문에 사실 작은 규모의 건축물을 대상으로 하진 않습니다. 하지만 이 한옥 과제를 시작하면서 저희가 가장 심도 있게 생각했던 부분은 한옥은 굉장한 지식을 가진 건설업자에 의해서 지어지고 유지되는 것이 아닌 일반인이 정말 살고 싶은 집이고 일반인이 그 건설 정보를 쉽게 얻고 생각할 수 있게 도와줘야 된다는 개념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만든 분류체계 또한 번호는 굉장히 어렵습니다만 그 번호를 볼 수 있는 필요는 없고 이 모든 것을 하나로 엮어서 공사가 어떤 식으로 진행하는지를 기획 단계에서 미리 생각하고 무엇을 바꿔 나갈 수 있는가를 검토할 수 있게 그런 구조로 간단화시켜서 분류체계를 만들었고 이런 식으로 활용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그런 분류체계를 기반으로 저희는 공사비 정보와 공사 기간에 대한 정보를 어떻게든 축적하고 그것을 일반인에게 홍보하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있는 사이트에 들어가시면 저희가 건설 현재까지는 지어진 시범 한옥의 하나의 단가만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하나의 공사 기간만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한옥 스케줄이라든지 공기라든지 한옥 코스트 금액이라든지를 간단한 흐름만으로 엑셀 형태로 뽑아내서 내가 집을 짓는다면 공정별로 그것을 어느 정도 걸릴지를 예측하거나 또는 이것을 얼마 정도 금액이 들지를 참고할 수 있는 참고 양식들을 올려놓았습니다. 저희는 이것을 조금 더 지속적으로 데이터를 축적하고 어떻게 하면 일반인들이 손쉽게 한옥에 대한 금액이라든가 공사 기간을 검토할 수 있을지 지원하고자 합니다. 또한 그 물가 정보에 대한 그 웹사이트를 만들어서 데이터를 많이 축적해 나가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생각했을 때는 한옥이 신축으로 한번 지어주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일반인들이 내가 어디 가면 기둥이 녹이 슬었을 때 기둥이 이제 균열이 있거나 기둥에 문제가 있거나 아니면 보기 흉하게 됐을 때 얘를 어디 가서 사서 얼마 정도 들일까를 알 수 있고 그런 것들을 그 재료에 대한 금액이 어떤지에 대한 것을 하나로 축적을 해서 신한옥에 대한 그런 그 재료비들을 참고할 수 있게 지역별로 그 기업들을 정보를 공개하고자 합니다. 하지만 본 사이트의 경우는 아직 그 개발이 돼서 오픈이 되어 있기는 합니다만 건축에 대한 정보가 굉장히 적습니다. 아직은 굉장히 적고 이것은 저희가 홍보를 많이 하고 많은 기업들이 많은 데이터를 넣어주기를 기대하고 있고 또한 현재 진행 중인 공공형의 한옥형의 공공건축물에서 건축물 공사에서 발생하고 있는 정보들을 저희가 계약한 시공업자 그리고 계약한 제조업자들을 통해서
많이 자료를 받고 추첨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는 들어가서 이 사이트로 들어가서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만 아직 많은 데이터를 포함하고 있지 않은 한계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같은 많은 이야기들을 저희는 일반인들에게 최대한 많이 홍보하고 싶고 그 홍보하는 것을 앞으로도 계속 이어나갈 생각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북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그 이북으로 네이버 같은 데 들어가셔서 뭐 시나록이라고 치시면 저희가 이때까지 했었던 연구들을 최대한 많이 책자로 만들어서 홍보를 하고 있고요. 지금은 5권 정책, 시나록의 정책에 대한 이야기까지 정리를 해서 이북으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그런 BIM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저희는 이렇게 공사 과정이 올라가는 단계를 굉장히 간략하게 그렸습니다. 사실 이거는 뭐 BIM이라고 하지만 굉장히 쉬운 툴로 쉽게 만들 수 있는 작업이고, 이렇게 건물이 천천히 올라가는 동안, 그래픽으로 올라가는 동안 옆에 공사 기간이라든가 금액이 어느 정도 드는지를 끊어서 볼 수 있게, 그리고 그 모든 것이 손쉽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시나록 필름 분류 체계를 개발해서 그 분류 체계의 중앙에 모든 것이 빨려 들어올 수 있도록 연계를 시켜놨습니다. 여기 QR코드가 하나 있고요. 아마 나눠드린 자료에도 QR코드가 있습니다. 이 QR코드는 사실 단편적으로 하나 그냥 예를 들어서 제가 올려놓은 건데요. 이 QR코드 또는 뭐 요즘에는 많이 사용들 하시는 QR코드고요. 그 다음에 RFID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자동차를 타고 그 고속도로를 지나갔을 때 금액이 이렇게 바로 하이패스처럼 책정되는 그런 인식 장비들을, 센서 기능들을 사용을 해서요. 저희가 최종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건 이 자재가 공장에서 생산될 때부터 유지 관리돼서 여러분이 살 때까지 그 모든 정보들을 기둥에 다 넣어주고, 일반인이 전혀 건축 지식이 없어도 이 QR코드 또는 RFID와 같은 것을 핸드폰으로 간단하게 찍어서 내가 얘를 어디서 사야 되고 이게 얼마 정도 하고 라는 정보들을, 또는 어떤 업체에 의뢰할 수 있을지 그런 업체들에 대한 정보까지 담아내고자 합니다. 하지만 이 전체적으로 담아내는 작업을 저희가 할 거는 아니고, 담아낼 수 있는 그 체계를, 기반을 저희가 마련하고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렇게 지어진 건축물들은 저희 연세대학교 김명규 교수님 팀에서 모니터링을 지속을 하고 있고요. 이유는 새로운 공법, 새로운 방식으로 개발되어진 것, 그리고 전통으로서 지어진 것에 대한 한옥의 우수성을 나타내고자 구조적인 검토, 그리고 환경적, 성능적인,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데이터가 많이 축적이 되면 전반적인 한옥에 대한 정량적인 평가가 가능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조금 발표가 길었던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발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